공부는 안 하고 일기장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얘가 이제 이 ADHD일 수 있어요. 진짜 가짜 ADHD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소희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막 밀고 있는 요 시리즈가 진짜 가짜 시리즈인데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선정해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ADH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어떨 때 내가 ADHD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닌지 진짜 가짜 ADHD를 찾아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ADHD라고 하는 거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줄임말인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애들만 이런 게 있고 나이가 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아니더라. 3분의 1 이상은 성인까지도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당연한 소리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만 딱 집중하고 또 억제해야 될 거는 억제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는 편인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거나 이제 발달이 느린 경우에 우리가 ADHD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뇌 중에서 앞쪽 뇌를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주의 집중을 딱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막 우선순위도 막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이거를 실행하는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이라서 태어나고 나서도 27세까지도 이 기능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발달이 남들보다 좀 늦거나 아니면 좀 미숙한 경우에 우리가 ADHD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신 분들을 어떤 포인트로 진단을 하는지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 이거 영업 비밀인데 알려드려야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가장 3가지 증상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특히나 이게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어. 책상이 갑자기 지저분해. 책상 정리를 막 하기 시작해.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뭐 일기장을 발견했네. 갑자기 일기장 펼쳐봐. 막 옛날 추억 막 하다가 갑자기 나도 이제 써야겠다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지금 어느새 갑자기 일기장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좀 약간 의심해봐야 되고요. 이 노래 있죠. 옹달샘이라고 해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내려오고 얘가 이제 이 ADHD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러 갔다가 깜빡 잊고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건 같은 거를 자꾸 깜빡 잃어버린다든지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맞다 하면서 생각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요. 선생님 저는 또 되게 내가 재밌는 거 할 때는 그것만 막 엄청 해요. 이런 ADHD 있는 분들도요. 오히려 과몰입을 잘 하세요. 그래서 내가 흥미있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또 새로운 걸 할 때는 엄청나게 집중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충동형이 있습니다. 이 충동형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확 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만지고 싶은 것도 다 만져보고 그다음에 막 자기 차례 아닌데 선생님 저요 이러면서 막 끼어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성인의 경우에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냥 덜컥 결정을 한다든지 성적인 거나 쾌락적인 걸 참지 못하고 확 해버려서 약물에 중독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박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머릿속으로 탁 떠오르는 저 사람 오늘 좀 살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 기분 나쁘니까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좀 참지 못하고 살쪘어! 내가 좀 솔직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눈치 없다 이런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충동형과 이 주의력 결핍은 보통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과잉 행동 유형인데 이 과잉 행동은
말 그대로 행동이 막 과한 거예요. 남자아이가 막 끊임없이 막 돌아다니는 모터가 달린 것 같다라고 이제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과잉 행동형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칙 같은 것들 학습하면서도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가 많고, 또 여자아이들보다는 좀 남자아이들에서 이 유형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나도 ADHD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ADHD 진단 기준을 딱 살펴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지만, 내가 진짜 확진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담, 예전에 살아왔던 이런 과거, 또 몇 가지 부가적인 검사는 해봐야지 확진을 내릴 수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막 말만 주절주절 하는 거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우리 사례를 같이 보면서 진짜 ADHD인지 가짜 ADHD인지를 한번 판별을 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진짜 말을 안 듣고 막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돌아다니고 말도 너무 많고 막 내 말도 안 듣고 진짜 까불거든요. 애가 처음에는 활달하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했더니 얘가 또 거기 학교나 학원에서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 병원에 가봐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다행히 가짜 ADHD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과잉 행동형 ADHD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정말 중요한 게요, 진단 기준에도 딱 명시되어 있는 게 2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엄마한테 막 까불고 해도 학교나 학원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마스킹이라고 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1대1로 뭔가 가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또 차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재밌어하는 주제,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런 이제 부주의나 과잉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증상이 없는 건지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차분한 성격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별날 것도 없고요. 평범했어요. 근데 사람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좀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아서 야, 너 혼자 똥단지 같은 소리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친구들이 진짜 넌 4차원이야 이런 놀리기는 하는데, 이게 ADHD가 맞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진짜 ADHD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둥. 선생님, 이분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이랬는데 이게 맞나요? 그럴 수 있어요. 아예 어릴 때부터 과잉 행동이 없었다면 그냥 ADD라고 해서 과잉 행동은 없는 그냥 부주의형의 행동 장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만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주의형의 특징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얘기를 막 했어요. 야, 정신과 의사 박서희 그 사람 좀 재밌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서희? 내가 최근에 토지라는 소설 읽었는데 그 주인공이 최서였어. 재밌더라. 야, 근데 이번 주말에 뭐 하러 가지? 이런 얘기를 갑자기 불쑥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4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억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잠깐 기억을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뭐 먹을 거야? 넌 짬뽕? 넌 탕수육?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사장님 짬뽕, 탕수육, 이것도 이제 작업 기억인 거거든요. 이 작업 기억력 자체가 우리 ADHD 분들은, 특히 주의력 결핍 분들은 작업 기억력의 용량도 적고 저장되는 그 시간도 짧다고 해요. 너는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너는 매번 이렇게 막 부주의해. 이렇게 좀 혼내거나 꾸짖거나 이렇게 좀 비난하는 경향이 많은데, 한 번쯤 ADHD를 우리 진단 받아볼까? 한번 진료를 받아볼까?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이 갑자기 10가지가 이제 동시에 주어지게 되면 멘붕이 오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것도 급한 것 같고 저것도 급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이걸 하다가 저걸 하고 이러니까 뒤죽박죽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일을 착착착착 빨리 해내고 싶은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이분도 진짜 ADHD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DHD가 아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의 그 기능이 좀 남들보다 미숙하거나 혹은 발달이 느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딱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목표를 정하고 이걸 실행해 나가는 능력, 이걸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화와 선택적 집중이 어렵게 됩니다. 이 말이 또 어렵지. 채널 넘기지 말고 잠깐만 좀 집중해 보세요. 네, 쉽게 설명드릴게. 구조화라는 걸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일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급한 거, 내가 중요한 거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쫙 순서를 매기는, 이게 바로 구조화인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돼? 뭐가 중요한 거야? 난 다 중요한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게 이것도 책상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책상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물건 분류하는 것도 어렵고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 다 중요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선택적 집중은 뭘까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정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번을 먼저 쫙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선택적으로 집중 쫙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1번 하다가 갑자기 2번 생각나. 2번 조금 하는 거야. 근데 3번 생각나. 3번 좀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뒤죽박죽 뭔가 일이 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죠. 이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또 딴짓하고 있지? 이렇게 막 자꾸만 본인을 이렇게 자책하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급기야는 우울증이나 내가 또 실수를 할지 몰라 하는 불안장애까지도 많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런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MBTI가 P면 ADHD랑 근데 이것도 뭐 학문적으로 뭐 논문이 있거나 이렇진 않지만 P라고 하는 게 되게 임기응변에 강하고 적응력도 강한데 어떤 계획을 막 미리 세워서 그거를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건 좀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ADHD가 있으면 P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학창시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첫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고 막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은 항상 재촉하시기만 하고 못한다고 꾸중만 듣다 보니 어느새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내가 또 실수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내가 너무 못나 보여서 우울해요. 근데 그럴수록 요즘 더 깜빡깜빡하고 중요한 일정도 잊어버리고 업무도 제 시간에 해내지 못할 때가 많아져서 정말 속상합니다. 저는 ADHD일까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ADHD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깜빡깜빡하고 뭐 실수하고 뭐 일 늦게 하면은 약간 ADHD일 수 있다면서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릴 땐 괜찮았어요 라는 그거예요. 포인트였어요. 우리 ADHD라고 하는 건 사실 발달장애에 속하거든요. 그 말은 선천적인 거고 발달이 늦어지는 거라서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단 기준에도 12세 이전부터 증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어릴 때 괜찮았고 별다른 문제 없었는데 내가 살면서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다음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거는 ADHD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치료에 좀 더 집중하면은 집중력이 확 올라가실 겁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챌린지가 높으니까 네. 해주시면서 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났는데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서만 허용이 되는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고 명시된 그런 ADHD 약물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ADHD가 맞는 분들은 자극제거든요. 각성제입니다. 각성제를 먹어도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정상인이 혹은 ADHD가 아닌 사람들이 그 약을 먹으면 중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환각, 망상 이런 것들도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ADHD를 진단받지 않았는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ADHD 있다고 해서 또 뭐 그러면 내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업을 못하나?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진단받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으세요. 나한테 맞는 방향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행동치료를 하는 거예요. 분류 같은 게 좀 어렵고 정리정돈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활에서 정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실제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내가 못났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지금 부족해 라고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있고 나한테 맞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증상이 갑자기 생겼어요는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쭉 유지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한 곳에서 어떤 특정 사람하고 있을 때만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일정하게 여기서도 그러고 저기서도 그러고 그래서 2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그래야 된다 라는 거를 핵심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모르게 엉뚱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꾸만 부주의하다고 꾸중을 듣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거든요. 내가 ADHD라는 병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좀 그런 게 불편함이 있다 하면 항상 상담 혹은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